나마스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라이브 방송을 틀어보니까 잘 안 보길래, 그리고 제가 우리 요가 교육회 식구들한테 올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뭐 오늘은 좀 더 여기서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붓디 뿌리디 피카죠. 붓디는 지성, 마하붓디라 그러는데요. 지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혜의 등불을 높이 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인도에서 사람들에게 네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 종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난 종교가 없는데 이러면은 네 개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짐승이냐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믿는 믿음과 종교가 있어야만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라 그러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바로 종교가 제시하는데요. 그 종교가 없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다 교회나 절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크리스마스 날 목사님들이 해주고, 전 세계에서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날, 크리스마스 날 빨간 날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대표적인 불교, 기독교적인 어떤 부분이 둘 다 공평하게 놀게 해주죠. 여러분들이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회적 일원으로서,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종교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 배워왔던 도덕의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교예요, 유교. 도덕경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유교적인 입장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유교의 도리를, 도덕경이라는 그 경전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가정적으로나 내 자신에게 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이고, 사회에서는 윤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윤리에서 훨씬 더 벗어나서 뭔가 사회에 큰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법에 걸리는 일들이죠. 그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제가 이야기했던 야마와 니야마라 그러는데, 첫 번째 야마, 선과 악에 대해서 난 요즘 강의를 하고 있죠. 선은 덜 고통스러운 거고요. 악은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이나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진정한 눈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저 또한 100%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36년 동안 공부해보면서, 요가를 공부하면서 선은 뭐고 악은 뭔지에 대한 구별들은 한 80%?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선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한테는 선이지만 상대방에는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이란 겁니다. 내가 그냥 좋은 선의에 의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 않나요? 나는 선의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야, 니 잘 되라고, 군대에서 니 똑바로 살아라고, 그래서 니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 짐승처럼 한 대 맞아서 그 몽둥이로 엉덩이를 하나 때려서 니가 그걸 맞으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의에 대해서 때렸다는데, 그것도 폭력이죠. 저는 군대에서 딱 한 번 때려봤어요. 한 번은 원상복귀 시켜갖고 하고, 맞기는 엄청나게 맞았죠. 딱 두 번을 했는데, 첫 번째는 원상폭격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머리 박아 이렇게 하는 걸 시켜놓고 발로 툭 밀었는데, 그때 경산대학인가 학생회장 하던 친구가 들었는데, 그 고참들이 워낙 때리면서 밑에 애들 군기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때리는 것들은 좀 그래서 원상복귀를 시켜놓고 발로 엉덩이를 방 찼는데 걔가 탁 일어나더만은 우리 총사령관 사무실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더러워서 군대 생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영창 갈 뻔했죠. 이게 때리지는 않았다는 것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얼차례를 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무장하고 연명장을 갖다가 100바퀴 돌았는가 그럴 거예요. 영창 안 갈 대신에. 그래서 저희들 세대가 낀 세대라 가지고 옛날에 뭐 지금 586이죠. 그 50살 50대 있으면서 80년대 학번을 가지고 있으면서 60년생들 슬프다. 저는 이제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입니다. 60년대의 끝자락. 저는 학번은 88학번이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제가 울릉도에서 군대 생활할 때 방위 출신인데 걔가 못한다고 나는 걔를 이렇게 괴롭힐 생각이 없었는데 울릉도에서 고참이 쟤니 잡아 안 잡으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듣고 가가지고 좀 잘해라고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바보스럽고 해서 좀 만만해 보여서 저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방위병들이었죠. 그때는 방위들이 이제 울릉도에서는 초소를 지키는 친구들이었는데 우리 현역이었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나는 그 상병한테 그랬어요. 내부터 이제 군대는 늦게 돌았지만 나이는 내보다 한 살이 많았는가 하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밖에 나가면은 뭐 그렇겠지만 나는 지금 고참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니를 듣고 나왔으니까 다음에 밖에 나가면은 혼났다고 이야기해라. 난 네가 지금 좀 모자란 것처럼 보여서 니를 괴롭히기 위해서 듣고 나왔는 게 아니다. 이러고 난 뒤에는 딱 2번 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손을로서 대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것들이 가장 까르마를 많이 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아임사, 비폭력. 폭력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까르마를 쌓는 주 이유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샤트야, 불망은 입으로 짓는 그 까르마 많죠. 사람들과 부닥치고 사람들과의 살면서 말 한마디로 관계도 끊기고 그 사랑이 막 피어오르다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사랑이 끝이 나기도 하죠. 요즘 우리는 이게 말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 있죠. 댓글 부대죠. 이 댓글 부대들이 그 댓글을 달면서 하는 그 폭력성. 뭐 우리 연예인들이 그 댓글 달아가지고 그거 댓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못 이겨서 자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아임사 폭력에서 가장 강력한 폭력은 전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 제 쇼츠에 가면은 바가바트 기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가바트 기타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쇼츠에 가서 한 번쯤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바가바트 기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한 번쯤은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의 소위 경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 강의를 통해서 빠딴잘리 요가 슈트라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장씩 1장 1절 한 절씩 이렇게 파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부띠 프라디피카 지혜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길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요가의 지혜들을 한 번쯤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앉아있는 방은 제 방입니다.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침대입니다. 바로 가서 누우면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지금 쉬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와서 씻고 양치질을 하고 앉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어떤 뭐 뿌르나라 그러는데요. 옛날 이솝 우화처럼 요가적인 어떤 것들 등불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폭력은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그보다 더 강력한 폭력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달아가지고 누군가가 자살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그 사람도 그걸 몰라서 그래요. 누굴 죽이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게 더 강력하다는 것을 모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남을 죽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폭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의 한 사람을 매장하거나 죽이는 데는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의 부적절한 것들을 캐내고 떠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인정하다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스포터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요가 선생님을 1300명 좀 넘게 그 지도자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 제자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부터 제가 전국에서 요가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도록 대학에서 춘해대학에서 그 요가학과에서 제가 4년 5년 강의했나? 그 정도 강의했고 원광대학에서 4년 가까이 강의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야기는 시간 강사지만 초빙 교수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어떤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만드는 일들을 주력을 해서 한 1300명 정도 울산 시내에 요가 선생님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활동을 요가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한 200명이 좀 넘어되지 싶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냥 아줌마에서 그냥 아가씨에서 뭐 김양에서 요가 선생님으로 탈바꿈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계급을 나눠놨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에는. 우리나라에는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첫 번째 인도에서는 첫 번째가 브라만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이죠. 지금 그 이란에서 하고 있는 신정이라 그러죠. 신을 모시는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한 몸으로 다 해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죠. 그 사람들은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트럼프가 누군가를 죽이고 전쟁을 하는 것은 악이죠. 물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명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이란 국민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이 자살할 수 있도록 못 살도록 내가 스스로 죽이고 나는 그 지도자를 한 명을 죽였지만 그 사람은 30만 명, 4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가까이를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 보십시오.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그 고난의 행군부터 해가지고 북한을 핵무기 만들고 지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한 자기가 지금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8명의 사람들이 자기 측근에서 같이 일하고 자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만 죽겠습니까? 문재인이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제피가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설마 내 이야기가 일단 제 유튜브는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떠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잡히가지 않을 겁니다. 잡히가면 어땠어요? 괜찮습니다. 저를 죽이지만 이것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깨어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제가 죽는다면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내 죽음으로 인해서 깨어난다면은 저는 예수님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죽는다면은 저는 또한 선각자의 이름으로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문재인이 하고 정은경이가 지금 그 무슨 장관이죠? 행안부 아니 무슨 장관이 정은경이 그 옛날에 그 코로나19 때 그 했던 장관 있죠. 그 질병 해가지고 코로나 우리 백신 맞게 하고 질병관리국 맡았던 그 친구 무슨 장관 맡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관 됐거든요. 장관급으로 됐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백신을 맞췄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여러분들 맞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또 가슴 아파할지 모르겠는데, 화이자.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모더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화이자예요. 화이자에서 문제가 다 일어났어요. 백신 맞으셨죠? 백신 맞은 것 중에서 79만 명, 예, 울산이 100만 명인데 거의 울산 정도보다 좀 창원 정도 되겠네요. 마산이 국민이 그 주사를 맞고 죽었어요. 그 상관관계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이 70% 이상이 죽었대요. 주사 맞고 난 뒤에,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실제 코로나로는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몇 명이라더라? 900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중증 환자들이 죽었는 거 빼놓고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걸려서 정상인 사람들이 죽었는 거는 16명인가 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독감에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독감 오면 1년에 2, 3천 명씩 죽어요. 독감 때문에.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열 몇 명밖에 안 죽었다는 게 엄밀히 따지면은, 나머지는 다 지병이 있어서, 지병이 있은 사람이 그 코로나에 걸려서 우한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폐렴이잖아. 폐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누수에 한 줄 안 논다는 게 대해서, 야, 정말 그동안 조중동부터 해갖고 뉴스가 리거시 미디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정말 진실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전혀 방송하지 않는 이것들 현저글에 붙어서 하고 있는 그 이유들은 또 차근차근, 뭐 제 말고도 다른 데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얘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TBC 텐센트라는 곳에서 1,000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별관을 만들면서 1,800억을 받아서 지금 JTBC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무슨 센터인데,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 시진핑 거예요. 시진핑 거. 시진핑한테 돈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JTBC가 운영되고 있다니까. 지금은 3사가 광고료가 안 들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 다 뺏기고, 광고료가 안 들기 때문에 운영이 안 돼. 월급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KBS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잖아요. 전기료 여러분 낼 때 TV 수신료 옛날에 안 거둔다 그랬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거둔고 있어요. 여러분들 2천 얼마, 3천 얼마, 4천 얼마 빠져나가는 게 아깝지 않아요?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은 하기사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깨어났으면 해요. 깨어나셔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가 집회를 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바트 기타의 그 3종교가 있으니까 까르마 요가라 그러는데, 깨어있는 행위를 하시라고. 우리 뭐 깨시민 해갖고 해서 촛불 집회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추종하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그만큼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는 사람들을 믿는 조차도, 여러분, 내가 양치기 소년도 양이 그 늑대가 나타났다 3번에 집어넣으니까 마을 사람이 아무도 안 믿었다는데, 여러분들은 저 민주당이 저 국민의힘이 이만큼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했는 거 가만히 여러분 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 바보스러워요. 광우병 난리가 났죠. 지금 여러분 LA갈비 명절 때문에 선물 주고 받고, LA갈비 선물 들으면 좋아라 하고 양념갈비 해가지고 잘 구워 드시고 계시죠. 그 강우병을 떠들고 촛불 들고 나갔던 사람들 LA갈비 먹으면 안 되지. 맞잖아요. 코스트코 가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사면 안 돼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이라고, 인간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중간 세상에 산다고요. 기독교는 더 심하다? 기독교는 여러분을 목자, 어린 양이라 그러죠. 양이 얼마나 멍청한 동물인가 압니까? 겨울에는 딱딱 붙어 자고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딱딱 붙어 자고요. 겨울에는 뚝뚝 떨어져 자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름에는 떨어져 자고 겨울에는 붙어 자야 되는데, 양들이 그래요. 바보 같은 것들이에요. 옛날에 영화 있죠. 양들의 침묵이라고.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주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러 왔는데 뭐라고요? 누가 한 마리라도 늑대가 나타났다고 매 하고 울어주고 위험을 알렸으면 양들이 도망가고 할 건데 늑대가 나타나면은 지만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입을 닫고 있으면은 지만 조용히 있으면 누군가가 소리 나는 데가 늑대한테 잡히가고 나면 지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양들은 늑대가 나타나면 조용히 한 데에서 양들의 침묵이에요. 강간범인데 그 다음에 우리 세대는 받는 영화인데 여러분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들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늑대가 나타났다 아시죠? 그 거짓말을 하는데 세 번만 해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안 믿고 처음에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주민들이 양치기 소년들 도와주러 왔죠. 두 번째 또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또 도와주러 왔죠. 세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는데 아무도 안 왔대요.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이런 우화를 공부했던 여러분들이 왜 저 거짓말을 매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나도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 아니, 그 강우병 그마이 떠들고 그마이 촛불 갖다 내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수입 FTA 그 FTA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이랑 무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국은 이걸 깨기 위해서 슈퍼 301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FTA 깨려고 그 지랄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못 깼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FTA에서 허점을 보여서 그 FTA에서 이야기하는 깨졌는 게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철강이죠, 철강. 철강을 우리나라가 미국에 팔면서 10개 너희들이 사가면은 15개 줄게. 그게 덤핑이죠. 그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철강 50% 맞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죠. 죄송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자동차도 그래갖고 뭐라고요? 가격 프라이 쳐가지고 판매하는 때문에 자동차도 두들 맞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뭐 25% 관세 때리기 전에 이야기예요. 이거.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무관세로 다 미국에 수출하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한미 FTA를 맺어서 그때 맺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촛불 들고 나가갖고 미국산 쇠고기 청상균인가 김균인가 그 연예인 그 딸내미 그아가 뭐 미국산 쇠고기를 차라리 먹을 것 같으면 청상가리를 먹겠다고 해서 그게 청상균이 돼요. 그러니까 고립이 있는 거예요. 표현하면은 지는 그래도 연예인이고 이부장이 생긴 애가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깨시민 놀이 한다고 그렇게 대가리 총 맞았는 지금 청상가리 먹어야지. 지 한 번도 미국산 쇠고기 안 먹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 미국산 쇠고기 한 번이라고 먹었으면은 김규리는 벌써 죽었어야 돼. 청산가리 먹고. 아직도 텔레비는 어디 그예요? 아니 수입산 쇠고기를 먹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면서 왜 청산가리 안 먹어? 소고기 미국산 쇠고기 먹고 있으면서 정신 챙겨요. 좀 제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드죠. 4대강도 있습니다. 본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만들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 정권의 국민의힘에 쓰고 있는 힘들 때문에 엔추파도 돼가지고 국민의힘도 나가리 되는 것처럼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진보입니다. 아시겠죠? 뭐 좌파가 지금 진보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쟤들은 우리가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좌파와 진보에 대한 어떤 우파와 진보에 대한 개념은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진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 사실은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혹시 여러분이 제가 우파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큰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4대강 만들 때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중국의 양자강 맞나요? 양자강 그 대운하가 있죠. 배를 띄우고 강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그 내륙에 배로 가지고 실어 나올 수 있는 운하를 만들고 싶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를 뚫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걸 보고는 우리나라 중간에다가 강들을 연결해 가지고 운하를 하고 싶었는데 협조를 안 했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결국은 4대강 정비로서 마쳤죠. 그거 한다고 그 돈을 쓴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죠. 지금 그 강 덕분에요. 여러분들 홍수 안 나잖아요. 그 주위에 그 강 정리해놨는 그 강 주위는 절대로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제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뭐 라떼부터 해갖고 뭐 떠든다고 야들 떠든다고 그걸 다 믿고 이명박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물난리 나는 거 안 나고 있다고. 뭐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은 검색해 봐라고. 여러분들 진짜 데이터를 봐라고. 그 강 주위에 있던 지역들이 맨날 물난리 나고 큰 비가 올 때 했던 물난리 났던 게 4대강 강을 정리하고 난 뒤에 물난리 나는 수준이 얼마큼 줄었는지 일단 넘어갑시다. 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야기 듣고 넘어가겠죠. 세 번째는 사드 그 배치한다고 뭐 전파에 튀기져 가지고 후라이드가 된다니 뭐니 김제동이 문재인이 난리 났잖아요. 들어눕고 성주 가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했죠. 사인을 하는 바람에 문재인 때 뭐가 돌았어요? 사드가 돌았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반대하고 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 왜 사드 못 막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사드 방공포대 빼간다고 미국에서 지금 이란 정제한다고 지금 뭐 그걸 왜 빼가냐고? 헐. 좀 보소. 야, 그 사람들이 참 이거 그냥 더 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못해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바쁜 피트가 빨라서 너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64일만 지나면 여러분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참 여러분 바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세월호죠. 저는 통영수산전문대학이라고 어업과 항해학과 출신입니다.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되는 코스를 밟는 3등 항해사부터 선장이 밟는 코스인 우리는 상선이 아니고 어선을 이렇게 타는 뭐 배를 타는 어떤 그 자격증을 따는 학교였어요. 그럼 그 학교에서 뭐 배우겠습니까?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설정하고 우리는 만약에 3등 항해사, 2항사, 1항사 선장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배에서 조치를 하고 배에 사고가 났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을 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물을 집어서 고기를 잡는 방법도 배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세월호의 진실은 거기에 뭐 유병헌이 일단 세월호 선사의 주인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국정원도 나와요. 왜 세월호의 관광배가 가는데 왜 거기에 국정원이 나올까요?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국정이 나오니까 배가 뭔가 사고가 나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뭐 세월호 인천에서 뜨는 나눔고 학생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들을 가슴 안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뭐 잠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디 간다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죽으면은 육체가 없는데 그죠? 육체를 통해서 5가지 감각기관과 찢다라고 그러는데 의식하고가 합해져서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지는 건데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마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요가에서 맨날 이야기하는데 크로스보디 육체도 여러분이에요. 이름 빼고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샵돌보디를 해서 미세한 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식과 그 다음에 지성과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몸은 소울이라고
soul 이렇게 영어로 soul 이렇게 이야기하죠. self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지성으로부터 한 방울의 영혼으로 물방울의 한 방울처럼 가져와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물방울처럼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으면은 육체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의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때 여러분들 의식이 있어요? 그건 또 내가 다음에 요가 철학에서 이야기해 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짜 나는 영혼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어디 있다고 친다면은 가면은 무슨 고통을 주겠는데요? 어떻게 고통을 줄 건데요? 몸도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매장이었어요. 묻어서 무덤을 만드는 땅에 묻는 매장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아가지고 더 이상 사람을 묻을 데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화장 문화로 바꿔서 화장하고 있죠. 이 화장은 인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으로 해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이슬란드라든지 저 물이 있는 국가로 가면은 수장도 해요. 잘 물에 녹는 종이에 싸가지고 물로 돌려보내는 수장도 해요. 그리고 인디안들은 조장이죠. 우리나라처럼 고인돌처럼 이렇게 돌 위에다가 시체를 놔두면 새들이 와서 독수리부터 해가지고 뜯어먹고 하늘로 올려보낸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화장할 때 여러분 같이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물을 넣을 때 그 옆에 장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럽니다. 빨리 어머니 부르세요. 불 들어간다고 어머니 빨리 나오시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 나오세요. 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요. 자, 아니 내가 죽음에 대해서 웃었는 게 아니고 참 사람들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항지옥, 불지옥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다 불지옥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를 그 사랑하고 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 어머니 보고 나오라 그런다고 어머니 나오고 들어간다고 들어가겠어요? 어? 그러면서 불에다가 화장대에 넣으면서 어머니 나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불러라고 시킨다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미 영혼은 빠져나갔잖아요. 그게 그냥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고 만들었고 숨쉬고 만들었던 살아왔던 그 육체에 그냥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나의 영혼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 있으면서 육체와 정신적으로 막 고통스러운 그렇게 살면은 거기가 지옥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게 행복하다면은 여기가 천국이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믿으면 천국.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아가면서 육체와 정신이 고통스러우면 그만한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선과 악에서 얘기할 때 악의 삶을 살다 보면은 악을 남기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옥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에서 금해야 될 교육은 악을 쌓는 가장 첫 번째 아임사, 폭력. 폭력적이지 마라. 비폭력적이어라. 이렇게 불폭력적이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고 비폭력적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불폭력적이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엄마 뱃속에 들 때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폭력적인 거예요. 태어나고 여러분이 살라 그러면 밥 먹어야 되고 우유 먹어야 되고 그 우유는 뭘 만들어요? 송아지 주려고 만드는 젖을 갖다가 여러분 뺏어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폭력이죠. 젖소 그거 해가지고 새끼도 안 났는데 젖 계속 녹게 하기 위해서 방생제 투여해가면서 젖을 인공적으로 짜는 폭력이잖아요. 엄마 모유. 폭력적이더라도 엄마는 그 사랑으로 줄 수 있으니까 모유 먹이라고. 제가 옛날 임산부 요가 임산부를 위한 요가를 오랫동안 수업을 했었는데 MBC 임산요가교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4회째 가서 제가 이거
분유 먹이지 말고 모유 먹이라 그랬더만은 그게 매일 분유에서 하던 거거든요. 저를 남양 분유에서 했구나. 저를 잘랐어요. 그래서 의사들만 나가는 곳인데 제가 일반인으로서 임산부를 위한 요가를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알려져 가지고 거기 강의를 나가게 됐는데 예, 좋았는데 인기도 많았는데 예, 모유 먹이는 방법부터 시작해갖고 모유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만은 저를 자르더라고요. 남양분유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MBC 임산요가에서는 의사들이 가서 정말 그 형이하학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괜찮고요. 뭐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력적인 것들은 태어나면 여러분들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혹시 삼겹살에 고기 안 먹었어요? 그 돼지 죽었는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폭력이지 않으려고 비건한다고 폭력이 아닐까요? 최소한의 폭력만 하는 거죠. 폭력적이지 않고 돼지 소돼지를 먹는 것은 그 돼지를 갖다가 우리가 먹으니까 길러올 것이고부터 시작해갖고 걔들은 5가지 감각기관이 다 있고 지 생각도 있잖아요. 짐승들은요. 근데 쌀알이나 야채들은 우리 먹으라고 자라는 건 아니지만 너 지가 열심히 종족 번식을 위해서 다음 생을 위해서 열심히 키워놨는데 우리가 싹둑 잘라 먹어버리죠. 이게 폭력이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폭력을 하고 살아내서 그래서 비폭력인 거예요.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는 36년 동안 공부하고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샤오차, 불망언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말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일들은 많죠. 불망언, 망언들을 하는 것. 말로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짓죠. 그래서 올바른 말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삶에 감사하시고요.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고 즐거울 수 있는 이야기만 해주시고요. 근데 너무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니 정말 잘생겼네.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니 정말 잘하는구나. 그럼 더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기망하는 거예요. 기망. 그거 보고 뭐라 하더라 또 다른 말가 있는데 기망 말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거는 기망하는 거예요. 아주 들으면은 계속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내 손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아니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망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억수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저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나름 존경이라고 저 사람은 좀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야 요 정도는 이야기하는데 아니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쓰기는 왜?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그래도 한 60은 넘어가야 요즘은 보니까 60도 넘어가도 좀 그럴 것 같아. 한 65세는 넘어가야 자기 정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람들과 앉아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비평하거나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없으면은 저한테 비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비판을 하셨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하셨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한 비판에서 내가 잘못되지 않았고 내 생각은 이런 것 때문에 옳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요즘 이게 이런 그 정치적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내보고 특히 좌파에 계신 분들은 내보고 니 이상한 사람 같아. 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리 됐어? 막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부정선거가 있는데 자기들은 절대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 강우병부터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들을 했을 때는 그때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은 틀리는 이야기인들하고 지금은 알겠는데 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음에 알아봐서 그렇지 틀린 것들을 왜 인지하지 못하냐고요. 그래서 중생이라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옛날에 강우병하고 이럴 때 저 또한 그랬어요.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진짜가 됐는데 그래도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회를 그 LA 갈비 누가 선물하면 잘 먹었어요. 맛있게. 그러다 집회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뭐 사람들 뜯으니까 강우병 저런 게 있는가 소고기 미국 소고기 먹으면은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있고 여름철에 비브리오 뭐 이렇게 하면은 횟집에 가가지고 도마 같은 거 살균 잘하고 하는 집 있으면 해주세요 해가지고 해 잘 먹습니다. 살짝 이야기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 죄송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말을 할 때는 누군가를 비방할 때는 요즘 그 의사들끼리는 이게 있대요. 그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 맞으면서 의사들이 한 명 놔주는데 얼마씩이었다더라? 2만 원씩인가?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10명이면은 20만 원에 하루에 100명을 그 주사를 놔주면은 200만 원에 하루에 150명에서 많이 놓는데 한 300명씩 놨을 거거든요. 2, 4, 6, 하루에 600만 원씩 벌었네요. 코로나 백신 놓으면서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 백신을 맞고 이 사람이 죽든 안 죽든 자기들은 백신 안 맞아요. 그 검정도 안 된 백신을 자기들이 맞겠어요? 아버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 그 코로나 때 백신 맞을 때 보세요. 주사기 쫙 해가지고 화이자인가? 주사기 뽑아가지고 옆에다 놓고 그 팔 걷어가지고 주사기를 맞고 간호사가 다시 들고 오는데 조금 전에 주사기를 뽑았잖아요. 그렇게 놨잖아요. 그리고 다시 드는데 캡이 씌워져 있어요. 분명히 놓을 때는 안 씌워졌었거든요. 드는 거는 주사기 앞에 캡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 게 아니고 정유수를 맞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보세요.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제가 없는 거, 안 받는 거 여러분에게 설명하세요. 무슨 이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한번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제발 좀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들은 전환길 뉴스에 가보면은 그 백신 담당자 와서 그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백신의 습격인가? 뭐 그 책을 쓸때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조용해요. 너무 고요하고 재밌어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민초니까 내가 떠든다고 세상은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듣고 내가 바라는 뭐 지혜의 등불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전환길 뉴스를 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미친놈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합리적인 인식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거. 저는 선거 캠프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사전 선거에서 본선거에서는 보통 6대4 많이 벌어지면 6대4 적게 벌어지면 한 5.5대 4.5 이렇게 벌어지면서 계속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이 사람이 다 이겼는데 부재자 투표에서는 98%가 나와서 그 사람이 되는 선거 안에서 투표 개표할 때까지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다 봤어요. 그리고 망태기가 10개가 왔는데 6개를 깔 동안에 700표 이겨 놓으면은 1300표지고 600표 이겨 놓으면은 1200표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사전 투표와 망태기 그거 하나 깔 때마다 뭐라고요? 사전 선거는 모두 다 이겼어요. 본 투표는요. 사전 선거는 100%다 졌는데요. 본 투표는 4대 6이 많이 이길 때는 4대 6, 적게 이길 때는 뭐 5.5대 4.5로 모든 걸 다 이기는데 부재자 투표하고 그 사전 투표함이 와가지고 오픈이 되니까 98%가 져요. 9대 1이라고 9대 1.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거를 하고 누가 가서 내가 가고 사전 투표를 그 지지자들이 찍어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물었어요. 그 보고 이거 부정선거 같은데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거 부정선거인데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 부정선거 이번에는 졌지만 내가 부정선거를 떠들지 않으면 다음에 또 공천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부정선거를 떠드는 순간에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음에 나한테 공천권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온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온유갑이죠.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온유갑입니다. 대통령요
예, 바지 사장이죠. 또 뭘 하고 싶거는 있겠지만 폼 나는 자리지만 실제 지금 모든 힘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갑인데 이 국회의원들한테 갑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선관위죠. 여러분들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선관위가 니 지금 이 사전선거 하면서 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거 코에 오면 코걸이 귀에 오면 귀걸인데 한 번이라도 탁 던지면은 선거 유세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갑이라고 그러죠.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저 부정선거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 직업을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 직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 중에서 돈 가장 많이 벌고 가장 엘리트 직업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공무원 중에서 물론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장 돈 많이 벌잖아요. 공무원 중에서는 그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가 임명직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주는 2만 몇 개의 자리들에 임명하는 거 별정직이라 그래요. 원래는 그걸 울산시에는 한 2,000개 있겠나? 남구청장님 되시면은 한 200개, 250개 정도 되겠나? 그런 자리를 줄 수 있는 자리들이 그 정도 될 건가 모르겠네. 뭐 남구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양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속에 있어봐서 너무나도 잘합니다. 저는 뭐 그런 데 들어가려고 생각 안 해갖고 선거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스포터죠.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도와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그런지 다시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누군가를 이렇게 하나 스포터즈 하기로는 한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면 내 혼자 힘으로 키우기는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힘들이 모여야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잘라버리려고 그러면은요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안 되네. 그러면은 폭력적인 겁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그 사람을 딱 한 달만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훤하게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못하는 것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못하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나는 무지해서 못하는 거하고 하나는 멍청해서 못하는 거하고 하나는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하고 하나는 지가 더 많이 가려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파악해내면은 그 사람 까고 그 사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제가 대한민국 저는 국회의원 한 명도 찍어가지고 내가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이준석이 봐요. 그 지금 요즘 하버드도 안 나왔는 거 그 복수 준공했다 그러는데 그 사귄 거 요즘 들나고 있죠.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얘들은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몇 건씩 해갖고 그럼 뭐 우리는 도저히 그 고소하면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변호사도 못 세우고 하면은 뭐라고요? 입을 다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게 그 레거시 미디어라 그러죠.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유튜브라는 어떤 이런 어떤 미디어들이 일어나서 바깥쪽 미디어들이 일어나서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1,000몇 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불꽃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샤트야 불망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가에서는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은 삼토샤, 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하는 사람들은 말할 때 늘 끊임없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들을 만족하는 자들만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 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 말고요. 무소유를 내가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만은 그 무소유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노숙자들이 무소유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는 무소유가 아니고 무소유란 뜻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 게 무소유지. 그죠? 내가 갖고 싶지만 못 갖는 게 무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수준이 좀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로 하는 그래서 쌈토샤 만족하는 자들만이 뭐라고요?
언어가 만족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에 이야기 거칠어졌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서 제가 조금 살짝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전환길 그 TV 뉴스인가 그거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재밌는 거 내가 쭉 유튜브를 봤는데 재밌게 이제 구성해 놓는 게 지혜의 등불입니다. 지혜의 등불이라고 치시면 오거든요. 그걸 꼭 한번 유튜브 보시다 보면 밑에 지혜의 등불이라고 해서 딱 누르면은 그동안 지혜의 등불에서 올려놨는 게 쫙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다 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에이 뭘 그러려고 저 조중주에서 MBC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이런 거던데 네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 아이가 잘못된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판단 권한을 드리는 것이 내가 이거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배운 사람이고 다 그죠? 배운 사람 아닙니까? 가방끈 다 그래도 뭐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다 고등학교 나와갖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물론 대학 나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전문대학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충분히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가 진실인지 직접적으로 경험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샤브다 말씀입니다. 그 먼저 가 있고 알아차린 사람들이 이야기해 놨는 내 방송도 제가 먼저 알아차리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경전에서 말씀이라 그러는데 누군가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르다고 판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 추론, 그 다음에 말씀이라 그러는데 샤브다라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 지혜의 등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 말이 진짜 야 진짜 근데 전환길 뉴스 보면서 보고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 책도 내고 하니까 그것들이 우리나라 통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집계 통계 그러고 난 뒤에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뭐 17만 명인가 뭐 죽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아끼지는 게 몇 조? 180조인가 뭐 200조인가 가까이를 아꼈대요. 인간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문재인이 큰일 났습니다. 정은경이하고 아니 보세요. 근데 그 국회의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거고 저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니까 국민의힘마저도 똑같은 게 엔초파두스를 해서 야들마저도 그 직업 중에서 국회의원 직업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 보니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슈퍼갑인 뭐라고요? 선관위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다니까. 선관위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선관위 수장들이 누굽니까? 판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멍청한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울산광역시 선거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울산 대법관입니다. 판사장이 대법관이 울산 대법관이라 그래요. 울산 시내의 판사 중에서 최고대장이 선거관리 최고대빵입니다. 비상근직이에요. 출근 안 해요. 선거할 때 그 사람도 놀아요. 선거하는 날이라고. 근데 대빵이 관리를 누가 하냐면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사무국장부터 해가지고 울산 사무국장부터 해가지고 선관위 직원들도 다 휴가 가요. 선거할 때 되면은 직원들 휴가 보내요. 보세요. 아니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고 난 뒤에 특정적인 몇 사람들이 와서 중국 애들 써가지고 나도 그 알바가 괜찮겠더라고요. 투표하는 날 투표를 올바르게 하고 그 개표를 하는 것들 해서 나도 그 알바를 가고 싶었는데 그 알바를 가는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더라고요. 내 아는 사람이 한 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만은 그거는 비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왜 비밀이 되는데?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인데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궁금해서 나도 그 알바 한번 해보려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줘서 저는 더 이상 뭐 묻지는 않는데 조금 치사했는데 뭐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이런 것들을 몰랐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중국 애들 시켜가지고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애들이 그 알바로 그 멘트 들고 그 8만 원인가? 비싸요. 그거 하루 일당을. 지금은 더 될걸요. 아마 선관위 그 개표 하는데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일하는 데로 일일 그 노무로 들어가는 걸요. 10몇만 원인가 줄 거예요 아마. 비싸요. 그거 다 중국 애들이 한다니까. 말이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제발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부정선거는 내 이야기가 해봤자 웃으니까 저 전환길 뉴스 가서 보세요. 뭐 더 카르텔부터 해가지고 막 부정선거 이야기들은 엄청나요. 만약에 뭐 또 내가 저 전환길 이야기 한다 해서 그 안 믿어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카르텔, 더 플랜인가? 더 플랜, 더 플랜이라는 부정선거 더 플랜인가 더 카르텔인가 둘 중에 김어준이가 만든 영화 있어요. 부정선거. 그 보고 옛날에 난 그거 봤거든요. 저는 딴지일보하고 지금 뭐 뉴스공장 하고 있는데 옛날에 딴지일보였거든요. 그거 하던 때 그 영화 만들었다 해가지고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 왔는 게 세월호 이야기 하다 왔는데 세월호 그래요. 그 미군 기지 짓는다고 맨 밑에 철근들을 넣는데 철근들을 많이 실으면은 그 여행서 들어갈 때마다 철근을 보내가지고 제주도엔 철근이 없잖아요. 만드는 공장이.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제주도 기지 있죠. 철근을 보내려니까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 미군 기지로 가는 군 그걸로 가니까 안기부들이 와서 국정원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거기에 철근을 얼마 싣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평행수라고 있거든요. 배가 배는 밑에다가 깔창에다가 밑판에다가 물을 채워놓기 때문에 오뚜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휙 튀잖아요. 물이 이쪽으로 싹 갔다가 물이 이쪽으로 촥 가면서 배가 팍 이렇게 해서 다시 꼴뚝꼴뚝꼴뚝 해가지고 절대로 안 넘어지게 만드는 게 배예요. 배는 파도가 쳐갖고 한번 획 디비져도 다시 돌아오는 게 배라고. 배가 디비질 수가 없다고. 깨지지 않은 이상은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겠지. 배는 여러분 또 뗏배처럼 가다가 종이배처럼 획 디비지는 게 아니라고. 그 큰 배들은 다 평행수가 있어가지고 평행을 잡는 물이 있어가지고 안 깔아놓는다고. 절대로 안 디비진다고. 근데 그 물을 쇠를 그 철근을 싣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더 깊이 깔아앉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선이 쫙 있어요. 그까지가 물이 평행수를 채워가지고 물이랑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인원을 많이 채워도 조금 그 위로 올라갔다가 인원이 차면 그까지 해가지고 거기 딱 잡히는데 철근을 싣으니까 그게 더 밑으로 들어가고 아래로 들어갔으니까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고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물을 빼야죠. 평행수를 뺏는 거예요. 철근을 더 싣기 위해서. 더시 오바적재를 했는 거죠. 이게 적재 하물을 오바해서 적재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출항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기부도 거기 소속돼 있고 그 철근을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요. 실어 날려면 배의 평행수도 빼야 되고 불법이거든요. 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거기 관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국정원 애들 때려잡아야죠. 철근 실어 날 보낸다고 정상적으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제주도 보내야 되는데 그 세월호에다가 그 관광선에다가 그걸 실어서 보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 누수에 한 개도 안 놓잖아요. 난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때 방송에도 안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저는 뒤에서 다른 데를 찾아보고는 왜 그런지를 이해를 했다고. 이게 배가 디비전 이유를 이해하려면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디비전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맹골수도에서 배가 가다 보니까 그날 또 선장이 그 배의 선장이 휴무라 휴무. 그래서 대리 선장인 그 준석인가 그 아저씨가 대리 선장으로 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배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선장이 뭐 배 운전하고 이런 거 안 해요. 배에 선장이 있어야만 출항이 가능하니까 그 선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장 1등항에서 2등항에서 3등항에서인데 배 운전은 주로 1항사, 2항사, 3항사에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해요. 그 사고가 났을 때 배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3등항에서 한별인가 여자애죠. 그리고 또 조타수가 있어요. 타수를 이게
핸들을 잡는 조타수가 있고요. 항해사는 항해에 대한 어떤 지시라는 게 영양사들이 밥 안 하잖아요. 조리사들이 밥을 하잖아요. 하기 영양사들은 영양분들을 잡는 것처럼 그처럼 배도 똑같아요. 조타수가 있다고. 조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배는 우리 자동차처럼 막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못해요. 5도 5도씩. 배를 전타 자연 5도 이러면 5도. 그리고 또 이거 한칸 탁탁 풀면은 15도까지는 꺾을 수 있는데 15도 이상은 배가 안 틀려요.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없어요. 배는.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요. 돌아가면 배가 확 비행수가 확 쏠리면은 확 가면 배가 이쪽으로 확 기울기 때문에 안에 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타를 이빠이 해도 정말 많이 하는 게 15도를 하는 거예요.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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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배 자리를 쫙 타고 따라가는데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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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도, 15도가 하면은 엄청나게 크게 배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별이 3등항에서 보니까 맹골 수도에서 조류가 세다 보니까 배가 1위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류에 밀리갖고 배가 이 항로를 가는 거예요. 배는 자기가 가야 될 길들이 이렇게 쫙 표시가 돼 있어요. 항공이랑 다르게요. GPS라는 것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육지에서 레이더에서 위성에서 쏴가지고 해도에 이러면 레이더에다가 배 길을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리 가라고. 몇 도에서 몇 도로 항로로 가라고. 이게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레이더 상으로 해가지고 GPS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길이 있다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조류에 의해서 배가 밀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3등항에서는 한별이 당황을 했는가 봐요. 그게 다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한별이가 조타수한테 5도 자연현짐 5도 했는데 5도를 꺾어도 배가 확 이렇게 틀리는 게 아니고 가면서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안 돌아가니까 풀어가지고 15도를 했는 거예요. 빨리 그 제자리에 배를 넣기 위해서 제 항로에다가 다수가 조타수 보니까 조타수 15도 이러니까 삼동항 회사가 조타수보다 높거든요. 여자애라도 이야기하니까 틀어야 되겠다. 그래서 15도 또 꺾어가지고 제자리에서 15도를 다 꺾었는 거다. 배가 그러니까 확 기울었는 거죠. 배가 드리프트 했는 거죠. 자동차를 치면은 브레이크 잡으면서 드리프트 하죠. 배가 드리프트를 딱 하는 순간에 밑에 있던 철근들이요, 묶어놨던 와이어가 철근의 무게에 의해서 땅땅땅땅 와이어가 터지면서 오른쪽으로 철근이 쏠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배가 확 기울이면서 철근이 땅 치니까 위에 자동차들 와이어로 묶어놨는 게 땅땅 터지면서 다 오른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평행수는 뺐죠, 물을. 그게 철근이나 이걸로 무게를 맞춰놨는데 철근이 오른쪽으로 쏠렸죠. 위에 자동차들도 다 와이어 터지면서 오른쪽으로 그 안에 화면 보면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나도 그런 거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김호주가 방송했는 내용이에요. 딴지일보 그 유튜브에서 땅땅땅 해갖고 땅 기울고 나니까 배가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원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행수 때문에 철근들이 한쪽으로 기울이니까. 그럼 그때 일항사나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배를 타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고가 났어요.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배에 뭐 실는 거 이런 것들은 항해사들은 알고 있으니까 쇠가 기울어져 가지고 옆으로 가니까 복원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선장한테 보고를 하고 바로 뭘 해야 된다고요? 전대원, 전승무원 탈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 순서대로 1층부터 2층부터 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선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배를 운전하고 뭐 하고 선원들이 다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할 때는 줄 세워서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매일 배에서는 그냥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특히 저는 해군을 나와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배가 만약에 비격이 당했을 때 탈출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탈출하고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라이프라인이라서 옆에 보면 둥그런 이렇게 통 같은 게 있죠. 그게 구명정이에요. 그걸 땅땅 끊어가지고 바다에다 당 띄워오는 것들 누가 하고 다 정해져 있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일항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메이데이만 하고. 그것도 메이데이도 늦게 했어요. 그 선장한테 알리는 것도 한참 늦게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선장이 만수바람으로 자고 있다가 탈출한다고 나와갖고 구출하잖아요. 그것도 일항사부터 해갖고 한별이부터 다 탈출했다 조타실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도 베트남 학교를 나왔지만 우리 배워올 때는 가장 그때 뭐 배를 탈 때 할 때 배가 깔아앉았을 때 이야기할 때는 옛날에 여러분들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그 맹태잡이 대하태 저 위에서 폭풍 쳐가지고 배가 깔아앉을 때 오룡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맹태잡이 배가 돌아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 다 탈출시키고 선장만 그 배랑 함께 깔아앉았는 그게 우리 학교 동문이거든요. 풍수전. 참 가슴이 아팠는데 선장은 배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텔레비 안 봤어요? 선장하고 1등항에서 하고 3등항에서 하고 갑판장하고 가장 먼저 내려서 배에서 해경이 가고 그 애들 먼저 가장 먼저 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애들 보고는 기다리라 그러고 그 애들 진짜 한 400년씩 시켜야 돼요. 그 애들 잘못이에요. 세월호 사건은 한별이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고 일항사가 당연히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교육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는 것들이고 그게 잘못이었어요. 배경이 갖고 구할 때 2차적으로 잘못했는 게 참 많아요. 구조할 때. 깔아앉고 난 뒤에 그 우리 무슨 주님입니까? UDT 아우 가슴 너무 아프죠 그 사람. 그 몇 분씩 갖고 잠수 그 강압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려가셨다가 결국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깔아앉고 난 뒤에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이 그 우리 생태 같은 자식들 아휴 그걸 말해 뭐해요 표현하면은 제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월호 그 사건들을 있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을 단행시켰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단행되는 거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내는 이유는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요 근리에 후쿠시마 원전 이 이야기만 하고 뭐 오늘 이야기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쿠르시나뷰라고 제주도가 있으면 제주도 위로 해서 일본 저 후쿠시마 원전 앞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저 태평양으로 가서 물이 한 바퀴 돌아오는데 5년 걸려요. 몇 년? 5년.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이 그 핵 폐기수를 그 핵 폐수를 정화해가지고 바다에 내린다 할 때 우리나라 난리 났죠. 윤석열 정권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 있어요. 그게 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대통령인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부정선거부터 해서 카르텔에 대해서 계엄령을 통해서 전 국민들한테 특히 나한테 알린 거에 대해서 내가 깨어난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대통령이 아니면은 이것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중국의 이 1대1로의 초안전에 조용히 잡아펴고 어느 날 순간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의 나라로 물들 수 있는 그 무도목지한 정권들이 정권을 잡는 지금 잡고 있는 정권이 잡고 나라가 망하는 그 순서대로 가고 자유가 없는 국가의 성립 요소가 3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이에요. 국가가 되려면은 국민이 있어야 국가예요.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죠. 딸기들이 땅 밟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그다음이니까.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뺏겼을 때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우리나라 게 아니었죠. 주권이 일본이 가지고 있었죠. 외정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었는 거예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아들 국회의원들 보고 그때는 임시정부 세우다가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잖아. 저 중국 가고 임시정부 세워놨잖아. 그 갔다 왔는데 거기 우리나라 임시정부 있었는데. 아니 그래 좀 나는 그 국회의원 월급 그만큼 받아먹는 놈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자꾸 뭐라고요? 무슨 이준숙님한테 그 질문하는 거 보면서 저들은 좀 머리가 빗는 대가리가 빗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대가리 아니에요. 돌대가리 아니다. 걔는 많이 똑똑한 거다. 계속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저 사람이 그게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 더불어민주당 해갖고 이 좌파들이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이 정권을 장출하는 데 써먹었던 일들이죠. 이태원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이태원도 거기에 있는 마약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치인들이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프리메이슨부터 해가지고 애들 이불 일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이불로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신제사부터 해가지고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너무 복잡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난류가 한번 갔다는 거 5년이에요. 그러면 이미 옛날에 원전 터졌을 때 물 그냥 때리고 바로 바다로 보냈잖아요. 그 세슘이나 원전들이 이미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왔다고요? 우리나라 제주도 한 바퀴 돌고 11년이 지나고 난뒤 후쿠시마가 정화해가지고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바퀴 더 왔다 갔어요. 그 물이. 어? 근데 이제 이걸 정화해가지고 붓는다고 하면 그 붓는 물이 5년 뒤에 오거든. 2021년도에 그랬, 윤석열 정부 때 그랬으니까 26년, 5년, 4년, 3년인가 4년인가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있을 때 그랬죠. 그 난리를 짓죠. 네가 떠먹어봐라, 네가 마시봐라. 니부터 마시겠나? 안전하다면 네가 마시봐라고. 그 말이가 거리가. 네 그러면은 아리수 서울의 물이 안전하다고 네 집에 정수기 안 쓰고 생수 안 사 먹고 수돗물 틀어가 마시나? 그 깨끗하게 만든다는 수돗물도 안 마시는 놈들이 뭐 후쿠시마 원전 가서 마시라고? 제정신이가 돌대가리가 미친 거 아니야? 어? 이것도 뭐 하수도 물이 깨끗하다고 정유했으니까 그 폐수 처리장 밑에서 노는 물 깨끗하고 정화해가지고 노니까 그 이끼가 좀 떠 있을 뿐이고 그 몸에 전혀 해롭지 않으니까 떠먹어봐라 하면 니 떠먹어볼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떠드는데도 사람들 또 그걸 믿는다 그래갖고 그때 회 안 먹을 때 저는 횟집 가면 억수로 대우를 잘해주길래 가서 잘 먹고 잘 있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었으니까요. 참 바보 같은데 여러분은 선동을 당하는 거라. 막 사람이 선동하면은 그게 진짜인가 하고 선동을 당하고 그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나고 나면 까먹습니다. 그 거짓말 했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믿고 아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래서 말로 하는 죄를 여러분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1시간 12분이에 끝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국가가 성립하는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주권이 없었고 국민은 있고 우리나라는 영토인데 지금 주권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합니다.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공산당들이 침투해가지고 법원부터 해가지고 다 장악하고 있고 조준동은 이미 다 종중으로 다 넘어갔고 JTBC 해갖고 방송들은요. 지금 방송 뜨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BTS 4만 명 중에서 공무원이 15,000명 나왔어요. 저도 4만 명 모였다대요. 공무원들이 15,000명 나왔어요. 15,000명 빼면 얼마예요? 25,000명 모였대요. BTS 공연에 광화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지금 강화문 나왔는 거하고 윤석열 어게인하고 사진 찍어놨는 거 봐요. 그것을 리거시 미디어에서 단 한 KBS, MBC, JTBC 어디든지 방송했는지가 다 한 군데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 알죠? 뭐 누가 직장에서 누가 상사가 가스라이팅 할 때는 막 그게 가스라이팅 흥분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조선동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KBS, MBC, 특히 MBC, JTBC 야들이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당해갖고 다 있는 거잖아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멍청한 사람들아. 기분 나빠요? 뭐 알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거니까 놔두더라도 국민의힘 이것들 보세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왜? 저 국회의원 자리 지켜야 되니까. 부정선거 이야기 하는 순간에 뭐라고요?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선관위에서 부적격으로 내리는 순간에 그 아들은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저 돈 썼는데 하면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만 쓰고 선거를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뭘 사업을 해야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이라 갖고 돈을 그렇게 울산시장 하면 한 100억씩 써야 되는데 100억 써가면서 울산시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억이 어디 있었어요? 물론 보통 한 50억 넘게는 아마 당에서 내려올 거예요. 자기가 그 당의
주자가 되면 나머지 50억은 어디서 올 건데 그러면요. 그걸 지금까지 중국에서 돈 받아 먹었다고. 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돈 받아 먹고 있었다고요. 이 부정선거를 했는 거 김무성이부터 해갖고 훨씬 더 오래전부터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자기들 힘으로 자기 주권으로 자기 대통령을 세우고 저들이 마음대로 했다고. 그걸 더 플랜 보면 나옵니다. 더 플랜 맞을 거라고. 김어준이가 만들었던 부정선거에 보면은 그때 걔들이 부정선거를 막 해다가 헐 알았는 거예요. 선관위부터 해가지고 막 데모하러 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쟤들이 그동안 이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그때 애들 전신 애들이 우파들이 이걸 통해 갖고 저들이 맨날 정권을 김대중 때부터 있던 거거든요. 김대중에서 김영삼으로 넘어오면서 우파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보다 유튜브를 갖다가 하루에 많으면은 한 10편, 적으면은 10편, 많으면은 한 40편 봐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수업하고 내는 내 이쪽 유튜브 저쪽 유튜브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다 보고 비교해서 맞는 것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유튜브를, 정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매불쇼도 보고요. 김어준의 누수공정도 봅니다. 다 봅니다. 다 보고 난 뒤에 전환길도 보고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도 보고 이쪽 좌파 우파를 다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 이야기한 중에서 저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 검증해가지고 크로스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걸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런 게 다 보여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이제 그것도 내려놨는 거예요. 자들도 결국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중국을 돈을 받고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그 돈이 없으면은 거기서 누군가가 반대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당선이 돼요. 그 사람들이 방송국에 돈 쓰고 뭘 해가지고 자기 여론들이 더 높은 걸로 여론조사만 탁 조작하면은 그 사람이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되더라도 아무도 뭘 안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옛날에 울산 남구에서는 김진규 씨가 당연히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됐죠. 누군지도 모르고 울산시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서도 전 천장이 환해하고 난 뒤에 다시 나왔는데 뭐라고요? 당연히 그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때 일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은 죽어나요. 그 사람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 선거 캠프에서 같이 있었는데 일단 뭐 이런 이야기도 하려면 좀 그렇고 그래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저는요. 그날 개표 장소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때 위에서 지령받아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송치로 마찬가지고요. 뭐 저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으면 뭐 고소하든지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이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김기현 그때 시장이 전혀 비리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비리만큼은 아니고요. 떠들어서 해가지고 팠는데 결국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 비리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선거 중에 그걸 터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명목을 만들고 부정선거를 해서 송치로가 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뭐 또 그때 제가 또 체육회 회장 우리 내 요가의 회장을 맡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뭐 그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그래서 그 세월호도 결국 그랬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뭐라고요? 지금 5년이 지나고 두 번이 왔다 갔으니까 당연히 제주도 물 떠가지고 보면은 그게 뭐라고요? 원전이 비해가 있는 건지 없는지 지금 거기서 뭐 정유가 바다에 버리든 말든 하면은 지금 그 시드니나 거기 있는 미국이나 이런 애들이 큰 소리를 하고 해야죠. 가장 중요하게 문제점을 일본은 저들이 하니까 가장 거기 세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난류를 타고 알아서 이동하는 게 누구냐면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궁금하면은 미모를 찾아서라는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아시죠? 그 만화 영화 동가리 네 동가리가 다섯 동가리가 하는 미모라는 물고기가 아버지 찾으러 가는 여행을 타고 갈 때 그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에 있는 지치랑 같이 거북이랑 같이 조류를 타고 쫙 해서 시드니 앞바다까지 가는 그 조류가 뭐라고요? 크루시널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난류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무리 버리도 우리한테 올라면 5년이 걸린다고. 우리 제주도 저 위에 쪽으로 일본 쪽으로 그 난류가 올라가려면은. 그런데요, 조심하세요. 그 난류를 타고 움직이는 생선 중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먹고 있는 게 바로 참치예요. 예. 일단 뭐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야기하면 또 참치집들 또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뭐 알아도 이야기를 크게 못 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내 때문에 참치 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내 유튜브에서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땡큐.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선동가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고 난 뒤에 아니면 말고 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의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백신 지금 이 문제점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야 될 사항이라고.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좀 내일이라도 당장 강화문 나고 백신 문재인이 나오려 해서 화형시키고 저아들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정경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들은 정말 이 사람들 죽이는 이 사람 악마예요. 쟤들은 정말 악마예요. 쟤들은 알고 무조건 했다는 거거든요. 통제하고 저는 욕하거나 하고 있다 보니까 백신 안 맞으면 욕하고는 못 하겠잖아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안 맞고 싶었지만 저도 그런 거 몸에 집어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맞고 난 뒤에 지금 몸의 면역 체계가 엉망이에요. 제가 알거든요. 저는 엊그제도 작년 5월달에 단식했거든요. 1년 전에는요. 단식하고 난 뒤에 몸을 정화하는데 단식하고 나면 몸을 알거든. 프레시해지는 거. 이번에는 일주일 단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한 개도 없어요. 코로나 백신 저도 3차까지 맞았거든요. 다행히도 화이자는 안 맞고 저는 모더나하고 그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그거하고 2개를 맞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이 화이자예요. 여러분 화이자 맞았는 분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몸에 지금 20대, 30, 특히 20대들이 화이자 그 백신 맞고 난 뒤에 신장, 신우신염부터 해갖고 콩팥 투석 받고 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럼 안 걸린 애들이 20대 애들이 무슨 암이 걸려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65세에 죽은 게 지금 현재 79만인가 죽었는 것 중에서 80%가 다 65세 이상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이 17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는요. 나머지는 다 중증 환자들이에요. 베드에 누워있고 오를레를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균 때문에 죽었는 거예요.免疫체계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죽었는 거는 뭐 열 몇 명씩, 20 몇 명씩 많이 죽은 데가 필리핀 쪽으로 해가지고 200 몇십 명이 최고고 유럽 쪽에는 많이 죽었더라고요. 유럽 쪽에는 몇십 명씩 죽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뻥이라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 우한에서 만들 때 동양인의 어떤 모델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면역 체계들을 갖고 있는데요.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 이야기 아니고 저 컴퓨터 만드는 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 야가 이야기했는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그 미국의 그 뭐에 요즘 그 자료 나왔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빌 게이츠 통화 목록에 보면은 잉여 인간들을 백신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잉여 인간이 이랬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 없어져도 좋은 사람들. 가슴이 아픕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말로 짓는 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훔치는 거고요. 내게 아닌데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에 대한 설명들이 많지만 앞에 너무 많이 떠들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브라마짜리입니다. 남자가 끝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성을 잘 진행하십시오. 성을 잘못하면은 강력한 까르마, 악업이 생겨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집니다. 성을 잘 절제하고 올바른 성을, 다음에 또 그걸 성의 하이라이트, 성에 대한 아주 집대성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5번째가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 출근하면은 남의 거, 집에 들어오면 내 거, 남편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홀로 사는 겁니다.
지 따로 내 따로인데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거기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인들이여 여러분들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내 자녀들이 내 부양가족이고 내 부모님이 부양가족이지 부부 여러분들 부인들은 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저랑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늘 나란히 그래서 존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란히 가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나 자식들은 내랑 혈연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남자들이 의무로서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라 생각하지만 부인은 아니라고 서운하겠지만 그래서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다 독립적으로 서고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3번 써봤는데요. 뭐 이번에 네 번째 주례를 설 뻔했는데 이번에 좀 사정이 생겨서 이제 결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주례를 28일 날 내가 주례 서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주례 서기로 돼 있었는데 주례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주례 서면 맨날 이야기합니다. 결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례사가 그래요. 결혼은 혼자서도 잘 놀아야 되고 둘이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되고 둘이 있을 때도 행복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러냐면은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집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되고 내가 출근했을 때도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요? 부인이 집에 있다는 것들하고 뭐 같이 집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들만 해도 같이 맞벌이 하더라도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삶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둘이 있을 때도 행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불행하고 둘이 꼭 같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러면 스토커죠, 그거는. 어디야? 어디쯤 오고 있어? 오늘 뭐 회식인데 절대 안 돼. 빨리 들어와야 돼. 나 보고 싶어. 처음엔 애교죠.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뭔데 회식 또 하나? 또 처먹나? 또 술 처먹으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뭐 하는데? 집에서 가다 놔야 되겠어요?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각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같이 있을 때도 행복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안 행복하고 같이 있을 때만 행복한 사람들은 스토커예요. 부부가 아니고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너무 좋고 같이 있으면 싫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큰 누님인가 아닌데요. 남편이 배를 타면은 그죠?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좋고 돈 꼬박꼬박 붙여주고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들어오면 같이 있으면 불행하다고요? 이제 배대리 씨가 불행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행복하면은 이제 그만큼 좀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부부 생활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빨리 아침에 회사 나가고 회사에서 점심 저녁 다 먹고 되거나 뭐 그쵸 회식할 때만 듣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 땡인데 그렇죠. 그런 남편을 구하십시오. 무남자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부인이 이제 우리 세대에는 그래도 가부장적인 있어가지고 남자가 다 가정을 일구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 안 그렇던데 니도 보러 오라 그러고 나도 보러 오고 재산도 따로따로 관리하고 잘하대.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뭐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도 잘 놀고 같이 있을 때 잘 놀아야 된다 그랬었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나중에 결혼한 아기를 놓으면은 부인은 야, 니 또 혼자 놀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부인은 아기랑 같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기를 보는 거지 혼자 노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네가 혼자 놀아라, 니 또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당신이 남자가 아기를 안고 놀러 가시든지 아기를 안고 봐주면서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해야 그게 올바르게 놀아라는 겁니다. 똑바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주례사가 이렇게 해요.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그게 올바른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주례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깨어있으면 좋겠고,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 나한테 45년 살아는 우리 회원 보고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강의하다가 우리 회원님 보고, 회원님 여자분인데요. 지금 같이 살아도 혼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외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만 혼자 있는데도 등이 시리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는데요.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이제 30분이 됐네요.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순서대로 까름을 쌓는 가장 중점적인 이유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뒷빛과 햇불을 높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